안녕하세요. 자작 캠핑카 만들고 구조 변경까지 끝냈습니다. 정말 모르는 부분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변까지의 과정을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세금 부분이죠. 개소세, 교육세, 계산 방법, 그리고 할인 기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알아두면 좋은 팁, 구조 변경 요번에 바뀐 사항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직접 만드는 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대신에 구조 변경까지 생각을 한다면 적합한 규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합한 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 다 삭제됐어요. 침대 사이즈만 중요합니다. 침대 사이즈 잘 확인하시고요. 그거에 맞게 제작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차량을 우선 만드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4월 16일에 신청을 했더니 6월 1일까지 만료를 해라 이렇게 통보가 들어오더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자작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업체라고 해도 짧게 간단하게 만드는 업체는 가능하지만 공정이 긴 업체는 이렇게 제작 안 합니다. 우선 만들어 놓고 거의 다 만들어졌을 때 신청을 합니다. 혹은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만들었으면 구변을 해줄 수 있는 업체나 전산을 올려줄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정비소를 찾아야 됩니다. 면허가 있는 전산을 올려줄 곳을 찾았다면 모든 서류랑 도면은 자기가 작성을 하고 이쪽에서 전산을 올리면 되는 거고요. 그냥 대행을 맡기신다면 대행하는 업체에서 도면도 그려주고 비용하는 지불에 따라서 신청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대행을 해주고요. 차량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비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찾았어요. 그러면 도면 작업을 들어갑니다. 일단 이 도면 작업이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공단에서 봤을 때 내가 만든 캠핑카가 도면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걸 승인해 준 겁니다. 이대로 만들어 봐라. 그 다음에 실사 판정은 따로 할 거지만 도면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안전공단 검사를 들어갑니다. 승인이 떨어진 다음이겠죠. 검사 규격은 있지만 검사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불합격을 받으셨다. 그러면 수정을 해서 다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행을 해주는 곳이 만약에 멀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행을 해주는 곳에서 수정을 할 능력이 되고 비용을 받고 수정을 해준다면 그렇게 맡기면 되는 거고, 가깝다면 직접 찾아가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행해주는 곳에서 수정을 해줄 능력이 안 된다, 혹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직접 찾아가야 된다면, 차가 멀리에 가 있거나 먼 곳에서 했다면 이쪽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작을 했다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운 좋게 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과를 했다면 자동차 등록증에 스티커가 붙고 내용이 조금 변합니다. 그 스티커에는 침대 사이즈와 치친 인원 정도가 써지고, 내용이 변하는 거는 이제 이 차는 승합차가 밴이 아니기 때문에 적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재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그 정도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이 구조 변경 확인서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어떤 곳은 차고지 증명서를 그냥 발부해 줍니다. 하지만 또 어떤 지자체는 자동차 등록증에 구조변경 확인서, 그러니까 구조변경 확인서가 있어야지 차고지 증명서를 발부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보통 구조변경 대행을 해주는 업체에서 하는 역할로는 끝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원한다면 돈을 더 주면 밑에까지도 해주겠지만, 그러면 자동차 등록소에 가서 이거는 자기가 있는 지역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차고지 증명서도 발부 받아야 되고, 한 번에 다 가능하더군요. 저는 이거 발부 받고 밑으로 가야 되는 줄 알았더니 한 번에 가능합니다. 차고지 증명서를 발부 받으면서
자동차 등록증이 새로 발부됩니다. 번호판이 바뀌는 겁니다. 자동차의 번호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벤 차량에서 승합이 아니죠. 벤 차량에서 화물 차량에서 특수 자동차 캠핑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번호판도 바뀌게 되고요. 자동차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을 특수 차량, 캠핑 자동차에 맞게 다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시기는 제가 간 곳은 번호판을 다 바꾼 다음에 해도 됩니다. 하지만 좀 더 빨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위에 검사소에서 대행해주는 곳에서 자동차 등록 중에 구조 변경 확인서로 만들어 준 이 시점에서 차대 번호만 가지고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모든 보험사에서 캠핑카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캠핑카를 받아주는 보험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벤 차량일 때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갑니다. 진짜 많이 내려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반 내려갔어요. 100만원 넘게 내다가 50 얼마로 내려갔습니다. 구조 변경 시 드는 세금, 그리고 대행을 맡겼을 때 정확히 한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차량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을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업체가 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다면 제가 모르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분들이 정확히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확실히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가격은 단가율, 과표표가 있거든요. 그 표를 보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옆에 보시면 제가 지금 가져온 거는 승합 화물이 볼 수 있는 거고요. 2020년도 겁니다. 그 1년 미만 차량이죠. 저는 19년 8월에 구입했으니까 1년 미만입니다. 그러면 화물이기 때문에 3천만원 기준으로 대충 봤을 때 0.761 곱하면 2280인가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그냥 2300 요 정도로 칩니다. 승합이면 틀려지겠죠. 그리고 1년 넘으신 분들은 이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으로 쳤을 때 저는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고차 가격표가 나와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시면 제 차량이 얼마로 매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 가격을 하셔도 됩니다. 더 낮은 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차 보험에 제 차량 가격이 2600으로 잡힙니다. 그럼 세 개 중에서 저는 무엇이 싼가? 저는 과표가 쌉니다. 그래서 저는 2300으로 했습니다. 증명이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증명을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량 가격 2300, 저는 자재비가 12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높고 낮음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최대한 증빙을 해서 높게 하신 분들은 뭐 나중에 보험 들거나 이럴 때 다 증빙할 수 있으니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에 세금은 좀 더 많이 내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누가 봐도 자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누가 봐도 캠핑카 업체 차량이야. 근데 자재비를 말도 안 되게 적으시면 불합격을 받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상식선이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나무 자재 사가지고 나무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상식선에서 인정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합이 2420만원입니다. 개소세는 합한 금액, 두 금액의 5%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121만원. 그리고 교육세는 개소세의 30%를 지불하게 됩니다. 36만 3천원. 부가세는 두 개를 더한 금액의 10%, 15만 7,3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하지만 개소세 할인 기간입니다. 6월 30일까지죠. 70% 할인입니다. 정확히. 그리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121만원에 30%는 70%를 할인하면 36만 3천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36만 3천원으로 낮아진 금액의 30%이기 때문에 10만 8,900원. 두 개를 합한 금액의 10%, 47,100원.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뭐 시기가 어쩔 수 없다면 하셔야겠지만 지금 좋은 시기니까 어느 정도 제작을 해 두신 분이라면 서두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공단에서 지금 예약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6월
근처까지 간다면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 분명 몰릴 겁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게 시기가 딜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세 할인은 이번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가 힘들어서 차가 안 팔린다거나 할 때 수시로 합니다. 뭐 그때 시기를 기다렸다 하신다고 하시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그때도 70% 할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토탈 개소세에서는 100만원이 한도고 추가로 할인 받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토탈 최대가 143만원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윗부분까지는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하지 않는 한 뭐 명확히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저도 아마 더 들어간 비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알아본 한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딱 이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혹은 업체에서 나올 세금인 부분이고요. 접수를 할 때 접수비가 들고 면허세가 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도면을 제가 다 접수를 한다 그러면 이거 그냥 제가 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 대행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지불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략 1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나올 세금입니다. 업체의 매출이 잡혔기 때문에 업체의 세금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뭐 고객한테 지불을 시키는 곳이 있고 안 시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부분을 업체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업체 쪽에 뭐 매출이 이걸로 잡히는지 아니면 위쪽까지 잡히는지 아무튼 크게 잡히나 봅니다. 이 부분에 정확한 내용 알고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으로 해서 저는 18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수 수수료입니다. 순수 수수료는 다 다릅니다. 이것저것 다 다릅니다. 뭐 그 부분은 알아서 적당한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수료 안에 이게 같이 다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될 겁니다. 이 금액을 뺀 전체 이 금액이 얼마를 나왔는지를 비교해서 내가 하는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저렴한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해 보이는 팁을 몇 가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제가 침대를 만들 때 저는 기둥을 파먹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침대가 대충 나왔어요. 그러면 제 상식성에서는 평수 계산을 할 때 이게 뭐 가로 길이 얼마, 세로 길이 얼마가 돼야 된다 기준이 있고 혹은 두 개를 곱해서 나오는 평수 있잖아요. 그 합산한 평수로도 계산을 해줘요. 두 가지 방법이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검사원의 재량에 따라서 해주는 곳이 있고 안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뭐 길이가 엄청 길어가지고 나 2명 누울 거야 했는데 검사원이 봤을 때 그렇게 사람 못 누울 것 같아 이거 말도 안 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가능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평수를 다 계산하고 요만큼만 빼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2인 취침이 나올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짧은 쪽 이렇게 계산해 버리니까 저는 1인 취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 1인 취침을 해도 뭐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혹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정사각형의 바닥이 나왔는데 이 중에 일부분 파먹은 곳이 있다. 그러면 이거 짧은 쪽과 짧은 쪽을 곱한 방식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해를 봤어요. 평수 계산을 엄밀히 따져서 얘만 제외했다면 저는 평수 계산에서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람이 누울 때는 여기도 사람을 누는다고 아마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쪽 부분에. 그러니까 이 짧은 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번과 2번 3번과 4번을 곱해서 나온 평수라면 저는 통과가 되지만 거기서 요것만 뺐다면 그렇게 계산 안 한다는 거죠. 1번과 2번 얘를 곱해버린 걸 하니까 저는 얘 손해보고 얘 손해보게 된 거죠. 손해 굉장히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인치쯤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팁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조리대, 캠핑카 그 승인 기준에 침대 플러스 나머지 한 개가 있으면 됩니다. 침대 플러스 나머지 하나. 그게 뭐 조리대가 돼도 되고, 개수대가 돼도 되고, 화장실이 돼도 되고, 탁자가 돼도 됩니다. 그리고 조리대가 사실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조리대가 사이즈 제한이 있었습니다. 사이즈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열 기능을 갖춰야 된다는 내용도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편해진 거죠. 근데 이것도 혹시 또 이제 검사원에 따라서 조리대인데 어떻게 내열이 없어도 되냐, 조리대 검사원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졌지만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래서 조리대로 하기 좀 싫다 하시면 개수대랑 탁자로 승인을 받아도 됩니다.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가려면. 근데 전 조리대로 했습니다. 저는 그 내열 코팅제를 예전에 혹시 몰라서 미리 바늘라 놨어요. 내열 코팅제. 근데 이것도 인정해주는 곳이 있고 안 해주는 곳이 있어요. 저는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조리대를. 근데 뭐 저는 뭐 별 문제 없이 통과 잘 됐습니다. 그리고 루프렉을 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루프렉을 달았고요. 근데 루프렉에 데크를 다시면 이것 또한 검사원의 재량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구조변경 팁은 아닌데, 뭐 탈부착이 가능하게 만드시거나 없이 검사를 받고 후에 책임을 지시면서 다시거나, 뭐 그거는 스스로 판단 기준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루프렉에 데크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